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흑해.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마이클 잭슨의 딸인 페리스 잭슨의 집에 스토커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페리스를 스토킹한 한 남자가 페리스의 자택 울타리를 넘어 창문을 열고 침입한 건데요. 이 스토커는 창밖으로 뒷뜰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리스는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도주. 이 스토킹의 역사는 무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사건 이틀 후 페리스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또 이틀 뒤 이 남성이 현관까지 재차 침입했고 다행히도 페리스는 그때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화기로 무장하시거나 미친 경호원을 고용하시거나 그래야겠군요. 한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성인들의 SNS 온리팬즈에 진출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아니랍니다. 심지어 온리팬즈 측도 그게 궁금해서 브리트니에게 연락을 취했고 브리트니의 팀과 함께 진지하게 회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브리트니는 인스타로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들, 특히 격렬한 폴댄스는 유산소 운동 및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스트립을 위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브리트니가 체력 단련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편 이혼 이후 허리에 뱀문신을 새긴 브리트니는 현재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앰버 허드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죠. 이때가 앰버의 동생 휘트니와 외출하는 순간이었다는데 앰버는 11월 초 뉴욕에서 열릴 마라톤 대회에 나갈 예정이었고 그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요즘 앰버의 표정이 유독 밝아졌다죠. 아쿠아맨 속편에 다시 등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스페인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느낌인데다 조니 뎁과 법정 다툼을 다룬 다큐가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젠 과거는 뒤로 한 채 영화로 복귀하고 싶다는 앰버 허드 소식이었습니다. 모델 미란다 커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곧 태어난 아기는 스냅챗의 CEO인 에반 슈피겔과의 셋째 아들로 전 남편 올랜도 플룸과의 첫째까지 무려 아들만 네 번째죠. 첫째 프리는 미란다와 올랜도가 사이좋게 공동 양육하고 있으며 올랜도는 케이티 페리와 딸을 한 명 더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척 사이도 좋다고 해요. 미란다가 말하길 케이티는 진짜 여동생 같은 존재로 처음 만나자마자 그동안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 동지감을 느꼈고 우리 모두 올랜도를 사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 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일러의 투어가 콘서트 영화로서 10월 13일부터 미국에서 극장 개봉을 한다는데요. 미국 극장 체인인 AMC에서 예매 단 하루 만에 2,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기록인 1,69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AMC는 세계 최대의 영화관 체인이고 테일러 콘서트 영화의 배급사지만 이 영화는 AMC 말고도 다른 영화관에서도 개봉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등을 흥행면에서 제칠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죠. 예매 사이트인 판단고 측은 올해 최고의 예매 기록일 뿐만 아니라 마블, 스타워즈, DC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테일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고 각종 언론들은 이 영화의 개봉 첫 주 흥행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주 1억 불을 찍은 영화는요. 가오갤 3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바비 이렇게 딱 3편 뿐입니다. 그나저나 영화가 이 정도라면 아카데미상 수상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상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프로모션용으로 기획되거나 공연을 기록한 작품은 노미네이트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왕좌의 게임의 소피 터너와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멤버 조 조나스가 이혼을 한다죠.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일단 조가 LA의 이혼 전문 변호사 2명을 만나 상담을 받았고 피플지는 조가 이미 변호사 고용을 마친 상태라고 보도했죠. 두 사람은 약 반년 전부터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3개월간은 전적으로 조가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소피는 지난달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나스 브라더스 투어를 보러 왔으나 이후 콘서트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다른 투어 때 조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던 걸 보면 최근 급격하게 사이가 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작년에 구입한 마이애미 대저택을 지난 8월에 매각했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요.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라는데요. 소피는 파티를 너무 좋아하고 조는 가정을 중시하는 편이라 조에게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었고 어떻게든 가정과 자녀를 지키려 했다죠. 뭐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지만 혼전 계약서를 워낙에 제대로 써놔서 이혼으로 인한 금전적인 다툼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고요. 스페인 배우 가브리엘 게바라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까지 받을 예정이었던 가브리엘이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베네치아에 왔고 그 즉시 이탈리아 경찰이 체포 사유는 프랑스에서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한 국제 공조 요청 때문이라죠. 데드라인지는 가브리엘 측이 수상을 포기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영화제 측은 버라이어티지를 통해
가브리엘이 베네치아에서 체포된 건은 제80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나 작품과도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기배우 가브리엘은 스캠의 스페인어판으로 데뷔해 유럽권의 각종 OTT 주요 작품에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한때 날려줬던 드라마 가십걸의 험프리 남매 펜베즐리와 테일러 맘슨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네요. 테일러는 작품 초기 청순한 매력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점차 10대라고 볼 수 없는 언변과 패션으로 시즌4부턴 등장 횟수가 격감, 그 후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리즈에서 하차했었죠. 이 당시에도 테일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팬이 테일러를 옹호하며 10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 17세에 불과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애예요. 아주 현명하고 재능이 있고요. 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이 제외한 건 펜베즐리가 호스트인 팟캐스트 팟크러쉬드 출연 때문인데요. 방송 이후 요렇게 투샷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전 카니에 현예의 타조알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카니에와 비앙카 부부에게 보트를 빌려줬던 렌탈 보트 회사인 베네치아 투리스모 모토스카피는 카니에의 외설 행위에 격분하며 회사가 소유하는 어떤 교통수단에도 카니에는 평생 동안 출입 금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했네 안 했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탈리아 현지 언론 및 해당 회사는 확실히 외설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으며 회사 측과 보트 운전사는 언론을 통해 사진이 공개될 때까지 카니에가 바지를 내린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운전에 집중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봤다면 반드시 신고했을 거라는 입장 또한 밝혔네요. 드라마 웬즈데이의 제나 오르테가와 조니 뎁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두 사람이 비틀주스2에서 함께 촬영을 할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말입니다. 제나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제나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로 내 인생에 있어 조니 뎁을 만나거나 함께 일한 적이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옴.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퍼뜨리고 내버려둬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왜 났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작년 6월 구글에서 비틀주스2를 검색하면 캐스팅 명단에 조니 뎁의 이름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일단 조니 뎁이 출연한다는 소문이 퍼지죠. 게다가 이때가 전처 앰버 허드와의 재판이 끝난 직후라서 소문 자체에 탄력이 좀 붙었습니다. 비틀주스2의 제작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인 5월 10일부터 런던에서 시작됐는데요. 위노나 라이더가 그대로 리디아 디치 역을 맡고 제나가 그 딸을 연기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엮은 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조니 뎁 출연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데요. 위노나 라이더와 조니 뎁이 한 영화에 나오면 흥미진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웬즈데이 소식입니다. 드라마 웬즈데이의 제이비어 역 퍼시 하인즈 화이트가 시즌2에서 하차한다는 보도가 떴죠. 이유는 성폭행 고발 때문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1월 18일에 한 여성이 고발한 내용은 퍼시가 토론토에서 여성들을 취하게 한 뒤 몹쓸 짓을 할 목적으로 파티를 주최했고 거기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한 관계자는 9월 5일자 데일리메일지를 통해 퍼시는 훌륭한 젊은이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라며 성폭행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시 본인과 부모님도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7일 퍼시는 인스타 스토리로 이 소문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의혹의 진실 여부를 떠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리어 하이를 찍은 작품으로부터 하차하게 된 퍼시인데요. 넷플릭스 측은 이 보도에 대해 할리우드 파업으로 인해 캐스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연인 에단 슬레이터가 인스타에 복귀했죠. 셀피 댕댕이 사진 춤 연습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좋아요를 찍으며 서포트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에단이 스패멀랏이라고 쓴 건 브로드웨이 쇼 제목인데요. 지난달 이 작품의 리바이벌 캐스트가 발표되었고 주연 중 한 명으로 에단이 뽑혔습니다. 불륜이나 로맨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 곧 관계를 공식화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네요. 음악업계가 AI 때문에 충격에 빠졌죠. 일명 고스라이터로 알려진 이 AI 작곡가가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의 목소리를 모방한 AI로 만든 곡 Heart on My Sleeve를 내년 그래미상에 출품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려 최우수 랩송과 최우수 악곡상에 응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선 갑론을박,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은 인간이 쓴 것이기에 확실히 출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거나 아티스트의 권리를 해치는 예라며 비판하는 쪽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곡의 경우 작사는 고스라이터, 연주는 AI로 되어 있으며 4월에 공개된 뒤 스포티파이에서 60만회 이상, 유튜브에서 27만회 이상 재생된 뒤 삭제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빌보드를 통한 성명에서 이 악곡과 AI 이용을 규탄했으며 그래미상 측은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문제가요. 얼마나 인간이 관여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인데 그 측정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작사에 대해선 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거나 고스트라이터는 본인이 작사를 했으니 출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사귄다는 설이 돌았던 티모시 샬라메와 카다시안 앤 제너 가문의 막내이자 사업가인 카일리 제너. 그동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 LA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관객석에서도 잘 보이는 VIP석에서 콘서트를 즐긴 티모시와 카일리는 시종일관 얼굴을 맞대고 사이좋게 대화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심지어 키스를 하는 등의 러브러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애연가로 알려진 티미가 공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욘세의 라이브는 자신의 42살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 퍼포먼스였는데요. 티미와 카일리 커플뿐만 아니라 카일리의 언니 켄달 제너, 킴 카다시안, 헤일리 비버, 아델, 젠데이아 등의 셀럽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신작 거미집 예고편 리뷰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